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애 기사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창업이나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 이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많이 세금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미리 알았다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장을 어디에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창업 감면이 100%, 그것도 5년 동안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용인이랑 수원은 행정구역상 매우 가깝지만 우리가 용인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고 수원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열거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어디에 낼까를 고민하는 것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만약에 장소를 선택했다면 이제 업종을 선택할 차례죠. 어떤 업종이든 감면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 또한 법에서 열거한 업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미용실, 음식점 등이 있고요. 디테일하게는 이제 음식점은 가능한데 커피숍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먹는 거 파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 됩니다. 엄청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의 경우에는 별도의 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웬만하면 내가 앞으로 할지도 모르는 모든 업종들을 전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추가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업체 중에서도 이제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시다가 사업이 점차 커지니까 이제 제조업까지 하시게 되었거든요.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근데 이때 제조업을 추가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감면이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전자상거래와 제조업을 같이 넣었으면 전부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수정하면서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이건 사업의 확장으로 봐서 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물론 지역을 달리해서 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개인이든 법인이든 내가 앞으로 할지도 모르는 이런 업종들은 전부 추가를 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사업장의 장소와 업종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50%에서 100% 감면이 자동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별도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줄여주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감면 적용을 할 때 신규 창업자분들이 이제 많이들 놓치시는 게 처음에는 이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지 않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일정 기간 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이 커져서 이제 세액 감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장소, 나이, 업종 이런 것들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사업용 계좌와 현금 영수증 미감액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계좌를 창업하고 나서 일정 기간 이내에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누락을 하거나 놓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 세액 감면은 전액 배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요. 사업용 계좌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는데 감면을 받아서 조사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액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가능한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의무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업은 의무적으로 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창업을 하시자마자 가맹점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두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안내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국세청에서 서류가 날라와도 잘 읽어보시지 않고 무시를 하다 보니까 스팸처럼 자꾸들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국세청 문서는요,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보셔서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감행 사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세액 감면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꼭 등록하셔야 돼요. 법인 사업자 말고 개인 사업자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자 이름이 적혀있는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이걸 쓰면 그냥 국세청에서 다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은행이나 뭐 카드사나 이런 곳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하려고 이름을 써주는 것일 뿐 세무상으로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업자 이전부터 사용하던 카드, 개인적인 카드도 국세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사업용 신용카드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주의할 건 카드사에서 사업자 이름으로 카드를 받았든 개인 카드이든 상관없이 국세청에 반드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야만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사업자 비용 처리된 내역을 카드사로부터 보고를 받거든요. 국세청이 사업과 관련해서 경비를 지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카드사에서 해줍니다. 홈택스에서 매번 카드가 새로 생긴다거나 변경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서 신고를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꼭 보시고요. 대박 나셔서 또 저희 디자인텍스와 함께 하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절세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